네, 안녕하세요. 이슬이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시장은 어제와는 다르게 굉장히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죠. 오늘 무슨 이슈 때문인지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막판에 또 프로그램에서 당일 급등한 종목군들 포착해서 같이 체크해보는 시간 갖고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늘 굉장히 좀 급등이 나오고 있고, 이에 따라서 코스닥, 코스피 전부 다 상승폭이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 이제 코스피 쪽이 좀 강하죠. 그래서 지금 외국인이 1,700억 원 정도, 기관이 한 2,000억 정도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의 이러한 상승의 이유는 거의 삼성전자가 100%라고 봐도 100%보다는 한 90% 정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실 시장이 하락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글로벌 경제 상황도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도 굉장히 컸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막상 지금 뚜껑을 열고 2분기 실적을 발표해 보니 생각보다 이 D램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견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그런 수익성이 지금 방어가 되고 있다, 선방을 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잘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급난 차질 때문에 국내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특히 이제 코스피 중심으로 대형주들의 실적에 대한 목표치가 굉장히 좀 하향 조정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으로 현재 계속해서 좀 유지 중에 있죠. 그리고 유지뿐만이 아니라 전년 대비 약 30% 가량 성장세를 또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오늘 좀 반전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 외인이나 기관들 입장에서는 안 들어올 이유가 없겠죠. 얘네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자금 이탈을 했던 이유는 결국에 어떠한 그런 불확실성, 그리고 경기나 이제 경제가 좀 둔화가 되면은 당연히 이제 반도체 업황도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것들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인 이제 달러 쪽으로 많이 자금 이탈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러한 어떤 악재적인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저가에서 지금 반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다. 예,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중요한 거는 이제 삼성전자를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중기 혹은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만큼 이제 어떤 추세적인 부분들이나 그리고 그런 경제 상황, 경기 상황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아직까지는 좀 이르지 않나라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2분기는 아무래도 실적을 어느 정도 방어를 했지만은 3, 4분기에는 수익성이 좀 악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은 이 삼성전자는 코스피의 어떠한 그 대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거의 수급이 들어와야지만 이렇게 수급이 지수가 상승을 할 만큼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거의 코스피 지수랑 삼성전자 지수랑 같이 보세요. 거의 같이 갑니다. 그만큼 삼성전자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날은 코스피 시장도 거의 좋지가 않아요. 네, 100% 그렇다는 게 아니라 80, 90%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굉장히 좀 강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 삼성전자의 이런 개별 실적들도 중요하겠지만은 글로벌 경제 상황도 많이 봐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생각보다 좀 서프라이즈 같은 개념이었기 때문에 좀 상승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에 이 삼성전자도 글로벌 경제의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 미국이 어떻고 세계가 어떻고 지금 경기 자체가 사이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요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자체가 사실 이런 경기 사이클에 맞물려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삼성전자는 이제 대표적인 이런 원화 강세주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수출 기업들이 원화가 이제 강세일 때 좋은 게 아니냐, 그만큼 돈을 더 많이 버는데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얘기도 맞습니다만은 사실 그 원화 강세 이유가 향후에 이제 한국 수출 기업들이 어떤 좋아질 것을 또 반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원화 강세 수혜주로 좀 불리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라든지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 아무래도 그거죠. 외인들이 들어오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종목에 좋아 보이기 때문에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죠. 근데 코스피 종목의 어떠한 제일 큰 모멘텀은 결국에는 실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원화 강세의 이유가 보통 그래서 한국 수출의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것을 좀 반영을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원화 강세에 또 수혜주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사실 근데 원화 강세로 이어지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특히 미국에서도 오늘 FOMC에서 또 얘기가 나왔죠. 금리 인상 더 공격적으로 우리가 단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통제 의지를 굉장히 좀 크게 강하게 좀 보여줬었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당분간은 또 미국 시장 쪽으로 자금 이탈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지금 이 종목이 오늘 뭐 반발 매수세가 크게 들어온다고 해서 앞으로 쭉쭉쭉 상승할 것이다. 요거를 보기에는 좀 너무 이르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반도체 쪽도 경기 둔화에 대한 영향에 직격을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개별 실적도 중요하겠지만은 결국엔 전체적인 경기 사이클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요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상승하는 이유는 사실상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2분기에 생각보다 잘 나왔다. 요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추세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우리가 좀 관망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항상 장기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런 저가 매수 좋습니다. 다만 몰빵 절대 안 되시고 비중 실는 거 안 되시고요. 장기 투자일수록 하락할 때마다 분할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맞지 않는 종목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우리가 빠르게 당일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은 또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같이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도 한번 랭킹 종목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게 이제 테마형 오르비텍 한신기계죠. 둘은 이제 같은 섹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1시가 좀 넘어서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시 뭐 8분경에 네, 최고 수익률 10.62%를 달성을 했고요. 한신기계는 이제 11시 13분 그리고 장중 최고 수익률 8%를 달성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장이 좋기 때문에 당연히 이럴 때 많이 이제 누적 수익률로 쌓아 가셔야죠. 그래서 지금 카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3.13% 정도 내 수익을 체결을 했고요. 오늘의 이제 주도 업종이 원자력 관련주들이 이제 순위 1, 2순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관련주들은 뭐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신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서 어떤 정책에 관심을 가지는지 우리가 항상 좀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드렸었는데 역시나 지금 뭐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 뭐 한두 달 동안 원자력 관련주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계속 심심치 않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지금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재료가 이미 노출이 됐지만 소멸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 관점에서 좀 지속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전부 다 이 주도 업종에 해당하는 원자력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오르비텍이 거의 대장격으로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상장지수 펀드 ETF를 출시를 했습니다. 이 원전 관련해서 원전 관련 테마를 가지고 지금 ETF를 출시를 했는데 이게 거의 최초라고 보시면 돼요. 네, 원전 관련 테마 ETF. 이게 뭐가 좋냐면은 결국에 이제 ETF로 이제 상장 펀드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 매수 자금이 이제 유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뭐 사실 주식 시장뿐만이 아니라 ETF에 대한 수요들도 더해지기 때문에 이건 상식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이 ETF 출범은 거의 개별 종목들에 있어서 거의 뭐 호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미 뭐 선택받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계속해서 좀 눈여겨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기술력도 굉장히 좀 좋은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국책과제를 굉장히 좀 많이 수행을 했던 기업인데 약 30여 개의 해체 기술에서 20개 이상을 지금 특허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 중에서도 좀 알짜배기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인데요. 일단은 뭐 원전 관련주들도 그렇지만 일개 이제 그 일부분 그 테마성으로만 상승하는 종목들 중에서 일회성으로 상승했다 하락하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을 조금 살펴보게 되면은 대부분 말 그대로 이제 단기적인 테마성에 의해서 상승은 했지만은 대부분은 실적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는 실적 개선 기대감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항공사업부에 대한 부분들도 좀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는 상황이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국제유가가 좀 낮아지고 있는 것과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2, 3년 동안 해외를 자유롭게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여행 소비 심리에 대한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좀 폭발을 하게 되면서 항공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보잉의 어떤 그 주력기인 그 737 맥스도 지금 계속해서 생산량이 꾸준하게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항공사업 부분에서만 그 매출액이 한 200억 원 이상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원래 계속해서 좀 적자 부분이었는데 올해 드디어 흑자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원전 관련 이슈도 있지만은 결국에 이 종목은 개별적인 항공사업 부분도 흑자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면에서 봤을 때 결국에 테마와 개별 이슈를 같이 갖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신기계고요. 얘도 이제 원자력 관련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같이 갈 건데 힘은 오르비텍이 조금 더 강한 편이네요. 한신기계도 일단 같은 섹터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이제 유럽연합에서 그린 텍소노미 법안이 통과가 됐죠. 그린 텍소노미가 결국에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이제 녹색 에너지를 분류를 하겠다라는 어떤 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지금 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지금 이런 원자력이나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 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죠. 아무래도 우리 지금 국내 정부에서도 이 그린 텍소노미 법안이 통과함에 따라서 굉장히 좀 빠르게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장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들 때문에 오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천연가스가 포함된 이런 이제 그린 텍소노미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시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사실 원전 같은 경우에 지금 고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원전이 지금 시설들이 전부 다 노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노후가 된 설비들을 어느 정도 좀 교체를 해야겠죠.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되는 만큼 이제 관련주들의 어떤 수주도 늘어날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또 실적으로도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이제 그 한미 회담에서 그 소형 모듈 원자로 SMR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요거는 이제 원전을 좀 안전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이 SMR은 기존 대형 원자로보다 훨씬 더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그 원전에 대한 안정을 좀 키우기 위해서는 필수로 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에 따른 어떤 기대감들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유럽에서도 약 1340조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자금을 이 신재생 에너지와 원자력 쪽에 투자를 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럴 때 빨리 우리나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안 그래도 지금 신정부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이제 원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내년부터는 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같은 테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우위를 두자면 오르비텍이고요. 오르비텍은 개별적으로 항공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이슈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원전 관련주로서 테마 관점에서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홈센터 홀딩스는 사실 오늘 뭐 뚜렷한 그렇게 이유가 잡히고 있지 않은데 아무래도 뭐 숨겨진 이슈가 있겠죠. 뭐 정치 관련 이슈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근데 아직까지 뭐 기사화된 건 없기 때문에 확실한 거는 아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일단 오늘 이제 포착이 된 종목이기 때문에 이유가 없는 거는 절대 장기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단기적 관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고요. 오늘은 이렇게 원자력 발전 관련주 위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마무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이 안 좋을 때 뭐 1%, 2%, 3% 어제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누적 수익률을 쌓았죠. 그래서 오늘같이 시장 좋을 때는 이런 식으로 10% 이상, 20% 이상이라는 수익을 또 꾸준히 냅니다. 결국에는 이런 거예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작게 누적 수익률을 쌓아가는 거고, 시장이 좋을 때는 그만큼 시장 대비해서 수익을 더 보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 뭐 시장이 뭐 안정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당일 상승하는 종목군들 위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항상 장기 관점이 아니라면은 단기적으로 이슈 있는 종목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은 항상 이렇게 잡아주고 있고요. 이렇게 당일 상승 하는 종목들을 포착해주는 이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랫번호로 프로그램 문의라고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